전쟁의 조건들이 많이 변했다는 거죠. 드론도 발달하고 감시 장비도 발달했는데 이쪽으로 진격하는 놈, 이쪽으로 진격하는 놈 다 눈에 보일 수 있잖아. 한 방에 바로 공군기지 전체를 어뢰처럼 가갖고 부산항에 터졌을 때 우리는 전쟁을 겪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과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제2단계 전투에 관여될 미국을 너무 믿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정학래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가 몰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의 군대 문화가 이 지속 지원 측면, 그 다음에 군수 지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경시한다는 거예요. 지원하는 사람들을 대단히 우습게 생각하고 그 중요성을 관가하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 문화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선민의식들이죠, 일종의. 근데 우리 한국군에는 과연 그런 조항은 없는 것인가? 전쟁 지속 지원 능력이라는 파트를 지금부터 주목해 보면서 우리는 과연 전쟁을 1년 이상 했을 때 문제가 없겠는가? 북진을 한다. 보급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북한 지역에 어느 항구를 쓸 것인가? 북한 지역에 어느 기지를 중간 추진기지로 선정할 것인가? 배와 수송기를 이용해서 북한 지역에 수송 물량을 보내주느냐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우리도 결국은 육상 지원, 결국은 차량 이동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도 마찬가지 광기를 쓰고 있거나 기차도 연결이 안 돼요. 결국은 차량으로다가 이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기체계가 이렇게 발달했는데 드론도 발달하고 감시장비도 발달했는데 병참선 작전, 전방으로 추진하는 물량의 이동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연합사의 군참부장 할 때는 최초로다가 군수지원 락드릴이라는 걸 했어요. 북한 지역에 이렇게 연습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수많은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야, 도로는 한 개인데 이쪽으로 진격하는 놈, 이쪽으로 진격하는 놈. 사거리 하나에 한 5-6개 부대가 막 중첩되는 이런 문제가 있죠. 탄약은 어떻게 수송될 수 있냐. 여기가 폭파됐을 때 탄약은 이 부대에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미군의 유리지원 파이프라인을 우리는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심층 검토를 해요. 미군은 전쟁을 수행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군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제 군수 토의 이런 것들을 사령관, 군단장급 지휘관들이 주관해서 했는데 그것마저 지금 다 전산화할 수 있다. 다 눈에 보일 수 있잖아. 실제 그거 다 없어졌걸라요. 딱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 미사일에 의해서 대부분의 공군기지는 타격을 받을 것이다. 공항에 대한 1차 미사일에 의한 타격. 공식적으로 김정은이도 얘기했어요. 이번에 북한이 해일이라는 무인 수중 공격정이죠. 여기에 핵탄두를 끼우면 뭐 핵무인 수중 공격정이 되는 거고 그걸 해일이라고 명명을 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70시간 이상을 자망할 수 있고 이 심도가 80m 이 어뢰처럼 가갖고 터지면 한 500m의 그 물길이 쏜다는 거예요. 이게 쫙 70시간 타고 와서 만약 부산항에 터졌을 때 과연 어떠한 피해를 볼 것인가? 그 다음에 얼마 만에 우리는 부산항을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가? 우리나라의 특징은 항만 근처에 또 아파트와 이런 인구 밀집 지역이 있다는 거죠. 의무, 대량 살상자에 대한 조치체계, 그 다음에 시설 복구. 이것은 바로 시뮬레이션을 누군가는 빨리 해야 된다. 김정은이는 정확하게 지금 그런 무기체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전술핵을 만드는 것도 한 방에 바로 공군기지 전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거고 한반도의 그 전쟁을 대비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초기에 외부의 지원 없이 얼마나 오랫동안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느냐. 이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주요 항만과 주요 공항들은 결국은 제1번 타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피해 복구 능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전투력 복원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전방의 전투부대들이 초기에 전투 지원 없이 1주를 갈 수 있느냐, 2주를 갈 수 있느냐, 한 달을 버틸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이 있느냐를 지금 전쟁에 관련되는 사람들은 주목해서 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는 전쟁을 겪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는 진짜 전투형 강군이 되기 위해서 정말 머리를 책상 위에 서로 맞대고서는 야, 우리가 먹을 물과 밥과 무기와 장비들은 얼만큼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지? 과연 그런 부대, 그런 간부,
그런 군대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그런 퀘스천은 항상 있는 거죠. 앞으로 탄약의 주가 나올 때는 한국변이 없다. 코리아변이 없다. 전쟁을 대비해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탄약이 부족하기 때문에 155량의 탄약은 반드시 가야 되고 러시아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나중에 북한 의용군의 참여 이런 것까지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 한반도에 있는 한국과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제2단계 전투에 관여될 관계가 많다. 파병이라는 문제와 또 연결될 수도 있는 문제다.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도발이 빈도수가 증가하는데도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들이 상당히 위험스럽게 깊이 자리 잡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너무 한미동맹에 미국을 너무 믿고 있다. 미국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미국이 다 막아줄 것이다. 이건 대단히 이제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한미동맹 굳건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동의해요. 근데 문제는 미국도 변수라는 거예요. 미국의 정치와 미국의 여론에 의해서 상수로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거죠. 트럼프 때 그걸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방위비 분담금 1조 원 내고 있는데 갑자기 4조, 5조 늘려달라고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미국을 너무 믿고 있다. 상황이 많이 변했다. 환경이 많이 변했다. 전쟁의 조건들이 많이 변했다는 거죠. 후배들은 똑똑하시기 때문에 다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 도움이 될까? 이런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자꾸 주는 것들이 이 방송의 기본적인 방향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자료가 없어서 그동안 망설이다가 왜 이렇게 1년이 지났는데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작전 지속 지원 측면에서, 전쟁 지속 지원 측면에서, 군수 지원 측면에서, 의무 지원 측면에서 왜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기사나 테마들이 하나도 없지? 어려우니까 안 하는 거죠.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족하지만은 한번 시도해 보는 거라.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보내주시고 또 댓글로다가 많은 자료를 보내주시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조금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 방향선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방향선을.